이번에 제가 발표하는 목적은 여러분한테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드리기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학술대회에 페이퍼를 쓰게 됐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떠안게 된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코멘트를 좀 받고자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멀티 시그니처 월렛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키를 여러 개, 서명에 필요한 키를 여러 개 나눠서 갖자라고 하는, 오른쪽에는 비트코인 스크립트 코드의 아주 심플한 예시인데요. 책 멀티 시그 오피 코드가 문자를 여러 개를 봤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개의 키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이상의 사인을 필요로 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0은 무시하셔도 돼요. 버거 때문에 넣은 거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각자 자기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운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해킹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래소들은 멀티 시그니처 월렛을 사용하는 거래소들이고, 왼쪽에 있는 거래소들은 멀티 시그니처 월렛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인데, 볼드 처리된 거래소들, 바이낸스, 비트파이낸스, 코인네일 같은 거래소들은 논 멀티 시그 월렛을 사용하다가 비트코인이 털린 적이 있는 거래소들이에요. 문제가 다음과 같죠. 이게 해킹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이 빗썸, 바이낸스, 업비트 이 3가지 해킹 사례가 전부 다 1년에만 이렇게 큰 규모의 해킹이 3차례나 발생했었다 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 내부자의 소형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죠. 추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진짜 내부자의 소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거래소 측에서 내부자의 소형으로 추정된다 라고 발표한 것 뿐이라서.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멀티 시그니처 월렛의 키를 예를 들어서 2 of 2 시그니처다 하면은 2개의 키를 나눠 가질 텐데, 무조건 거래소가 키의 과반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출금할 가능성을 배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키는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라는 게 이런 사례를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를 은행한테 맡겨야 돼요. 이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 키를 잃어버렸다 라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안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한테 키를 맡길 경우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은행이 이런 귀찮은 일을 떠맡아 줄 것인가. 한 가지 이 의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업은행이 업비트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용은행 계좌를 안 열어주는 이유가 자금 수탁 방지의 책임을 떠맡기가 싫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한테 맡기는 대신에 선정된 오라클들한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오라클들은 흔히 생각하는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한테 가져오는 그런 오라클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감시하는 오라클들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업체들은 이상한 흐름이 감지가 되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거래소들한테.
뭐 여기 CF에 오라클 쓰라고 표현한 거는 뭐 오라클 하나 대신에 복수의 오라클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넣은 거고, 예를 들면 거래소가 사인을 했다. 그럼 이제 복수의 오라클 중에 과반 이상이 사인을 하면 그 출금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거래소나 오라클이 투오프2 멀티 시그니처 월렛에 키를 하나씩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라도 키를 잃어버리면은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리프에서 오피 코드를 써가지고 뭐 백업 키를 하나씩 나눠 가져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원래 키를 잃어버리면은 백업 키로 출금을 하자라고 설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3오브4 멀티 시그니처 월렛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비트맥에서 쓰고 있는 3오브4 예시를 약간 차용을 해봤고요. 이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티 시그니처 월렛의 설계 자체의 결함은 일단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센트럴라이즈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해킹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딱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제한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문제는 맞는데 해결책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이 그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내용이냐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문제에 빠졌어요. 이 내용을 하는 게 맞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조사 자체를 거래소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 멀티 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 네. 아예 멀티 키가 어떻게 돌아가고 멀티 키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그러니까 다중 설명지갑 자체 기술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관련 논문도 딱히 없다는 단어에 딱히라는 그거는 네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보여서 그래요. 결과를 다중 설명지갑 월렛을 공격한 사례라든지 그런 게. 글쎄 나도 키를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키가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키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있을 텐데. 왜냐면 다른 멀티시그 관련된 논문들이 쭉 많은 거 보면 거기서도 어쨌든 논문을 서론의 부분을 보면 문제점을 잡긴 잡는데 그 문제점 하나라도 너한테는 와닿지 않았다는 거야. 그 논문을 읽었을 때. 그렇죠. 그 진짜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 실생활에 있는데 실생활 문제도 그렇긴 한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문제잖아요. 근데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된다.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문제. 네가 지금 생각하는 네. 문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 해킹 문제. 아니 멀티시치가 현대에 있는 멀티시그 기술의 문제는 없다.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논문의 가치가 문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프로블럼을 제시를 할 수가 그러면 기술적인 프로블럼 왜 다른 프로블럼? 너가 솔빙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내부자 문제죠. 내부자 문제? 네. 멀티시그가 왜 내부자 문제?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키를 빼돌린다. 거래소 단일 키에 대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거래소가 과반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키를 과반의 키를 안 가지고 있잖아. 거래소가 과반의 키를 갖고 있어 멀티시그에서. 그럴걸요. 그럴걸요? 근데 멀티시그 월렛에 쓰는 거는 맞아요. 아까 그 거래소랑 보자. 그 리스트 테이블 나. 그러니까 여기서 2 of 3, 2 of 3, 2 of 3, 3 of 4를 하는 이유는 네. 뭘까? 2 of 2를 아까 제안했잖아. 2 of 2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 투오프투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없어져도 자산이 동결되잖아. 네, 그렇죠. 저기서 왜 내부자 문제가 생기지? 2를 거래소가 가지고 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킹 피해가 발생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멀티시그 월렛을 쓰는 거래소는. 아니 근데 네가 멀티시그를 쓰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그러네. 그렇게 나왔잖아. 지금 꼬인 거 맞죠, 선생님?
그러니까 잘 다시 정리해봐. 왜 멀티시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는지입니다. 왜 제시했지? 뭐가 문제였을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른 그래서 근데 비트도 해킹 피해 하나도 있잖아.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 말고. 근데 문제는 여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문제다라고 짚은 거죠. 잘못 짚은 저 거예요. 3 오브 2를 누가 가지고 있어? 거래소가 둘 다 가지고 있어? 하나는 거래소가 맞는데 하나는 당연히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하나는 어디 있을까? 콜드 월렛에 있겠죠. 어디 콜드? 거래소에 콜드 월렛?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거래소가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 똑같지? 거래소가 콜드 월렛을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보통 투오브 3라고 하면은 하나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갖고 있고 하나가 오프라인이고 하나가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다. 누구죠? 저는 몰라요. 거래소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지? 그건 그냥 논 멀티시그랑 다를 게 없죠. 왜? 사실상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지? 저렇게 왼쪽에 있는 거래소처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탈취당할 수 있다. 그치. 거래소가 털리면 자산을 탈취하죠. 왜냐면 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거는 투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 아니야? 운영 방식 어쨌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거래소가 자기 키, 그러니까 고객의 키를 다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예전에 그 마운트 kok스처럼. 네. 그지? 근데 털려서 문제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은행이 너의 거래를 너가 만약에 1000만 원 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임의로 너의 통장에서 500만 원 빼서 자기 직원의 통장으로 넣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 그지? 근데 나의 지시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 은행이 그걸 못 찾았어. 그러면 문제가 돼. 그걸 뭐라 그러지? 횡령. 기술적으로. 부인 방지. 네. 그러니까 자산을 옮길 때는 고객이 지시를 해서 옮겨야지 자기가 임의로 옮기면 안 돼. 그지? 그거를 기술적으로 막아놓는다. 멀티시그의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키가 털려도 해킹을 당해도 자산을 못 옮긴다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지 먹은 대로 옮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고객이 시켜서 옮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2 오브 3 중에 하나가 고객이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서드 파티에 맡기는 거지. 일단 일반 고객이 키를 가지고 있지가 않을 텐데. 일단 고객이 키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멀티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키를 2 오브 3 중에 3는 나머지 하나는 걸고 갖고 있어. 아니 이거는 그 고객의 자산보다는 거래소가 그러니까 거래소에 비트코인 입금하면 보통 거래소가 그 비트코인 자기들 하드월렛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 하드월렛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키인 거잖아요. 아니 하드월렛은 나한테 주도권이 넘어. 왜냐면 고객 상태는 그 월렛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시
일반적인 업비트나 그런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거래소 지갑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지갑은 그럼 저기서 멀티식을 쓴다는 건 어떤 비즈니스에 쓴다는 거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이죠. 고객의 자산, 여러 고객이 각각의 발급받은 주소로 코인을 옮기면 거기서 한 월렛으로 그 비트코인을 모아요. 그 월렛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럼 세 개를 누가 나눠줘? 그래서 거래소 홀더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가지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거래소가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세 개 중에 두 개를 아마 거래소 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에 보관해 놓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통 세 개로 나눴다 하면 하나가 거래소 쪽에서 일방적으로 갖고 있고 다른 하나가 거래소가 갖고 있는 백업 키고 다른 하나가 일단은 그거는 활용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는 연구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구실이니까 뭐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실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프로블럼을 찾아야지 명확하게 지금 현재 멀티시그 기술의 어떤 한계점인데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겠다 네. 뭐 단순하게 뭐 네. 은행에 넣거나 이런 거 말고 은행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법률 사무소에 넣어두고 우리 연구실에 넣어둬도 다 되지. 근데 그거는 이미 있는 방법을 그냥 활용하는 예고. 제 생각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원래서 개선한다고 해도 결국 접근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은 그 결국 내부자의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막을 개선책은 아닐 거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 약간 딜레마 같은 거예요. 멀티식 원래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걸 보완해도 결국 그게 접근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람을 막 방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부자에 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내부자의 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게 지금 여기 이런 거라는 거야?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왜냐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3오브2를 그러면 평소 때는 거래소하고 은행 둘이서 하다가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은행에 접근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내부자의 공간? 저는 근데 사람들은 거래소보다 은행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소 내부에 있는 지갑이라며 외부 사람들에 있는 지갑은 여기서 너네라며 그러니까 키가 거래소에 있다는 거죠. 키를 나눠 가는 거 아니야 세 개? 네,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평소대로 비즈니스대로 자산을 수시로 옮겨야 될 거고 네, 그치? 네, 그럼 직원들은 당연히 은행에 있는 키를 접근 권한을 누군가는 가질 거고 그렇죠. 거래소의 키는 당연히 거래소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내부자 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 이거는. 거래소 내부자 소행은 막을 수 있죠. 거래소 안에 있는 내부자를 한정을 그러면은 매번 트랜시에 일어날 때마다 은행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 느낌인 거죠. 좀 꺼림칙하지만. 전혀 기술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 틀린 것도 그게 하던 멀티시가 아니었어. 거기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멀티시그가 맞지 않았을까. 근데 업비트에서 딱 이게 문제였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외부지들이 이거 누구 소행이다라고 제안만 했다. 업비트는 안에 그 지갑이라는 게 따로 없고 비트고라는 회사에서 멀티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멀티시그에 대한 프로블럼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이제 세미나 할 때 논문 한 편을 꼭 인클루딩식 받았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푸는 게 세미나가 아니야. 물론 너희 머릿속에 있는 걸 푸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기반 지식 하에 풀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 공감은 다들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감이 안 되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그냥 멀티시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건 제가 잘못 멀티시그가 짚은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멀티시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나? 아니 멀티시그가 있어도 이 문제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멀티시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프로블럼이 멀티시그로 다 해결했던 프로블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멀티시그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멀티시그의 어떤 점이 문제인 건지. 그래야 프로블럼이 되잖아요. 현재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멀티시그에 관련된. 거기에서 풀고자 했던. 그러면 너의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내부자 때문에 해킹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거는 물론 뭐 사회적인 문제지만 공학적으로 이걸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기술을 현재 멀티시그 기술을 개선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를 누가 나눠갔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제 멀티시그는 키를 나눠가는 문제니까 누구든 나눠가는 거지. 상관없지. 그거는 뭐 은행이 되든 한국은행이 되든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로서 좀 위크하지. 일단 이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막말을 이상한 것 했잖아. 같아요. 우리 연구실도 키 하나 보관해 드릴게요. 돈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서드 파티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나눠가졌다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장점을 표현해 주던가. 예를 들면은 너무 멀티시가 원래 불편한데 얘가 갖고 있으면 엄청 편해져요. 라든가. 아니면 엄청 저렴해요. 원래 같으면 은행이 키를 보관할 때는 보관료를 받거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지갑 중에는 멀티시그를 지원하는 지갑을 넣으면은 월 사후용료를 받아요. 왜냐면 서드파티에 키를 보관해줘야지 누가 공짜로 못 받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버든을 주지 않고도 멀티시그를 해결한다고. 근데 그건 딱히 기술적으로 풀 수도 있지. 멀티시그의 목적은 그러니까 멀티시그로 풀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네가 멀티시그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첫 번째는 분실로부터 안전해야 돼. 멀티시그의 목적은 하나가 분실해도 두 개가 있으면 백업이 가능하다는 거 있어. 네. 그거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 방지돼야 돼. 그러니까 키의 3분의 2든 아니면 4분의 3이든 그 성립 조건에 대해서 그 한 기관에 모든 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부인 방지가 안 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하는 거래소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안적인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그럴 때 내부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인 방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기관 해킹을 당해도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치?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선에서 네가 네 아이디어를 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멀티시그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멀티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프로블럼들, 솔루션들을 정리한 다음에 요거보다 뭐라도 하나 더 나은 아이디어. 뭐 예를 들면은 사용성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보안성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공격에 대한 내성이 더 좋다든가 다른 게 희생당하더라도 이걸 그걸 확실하게 풀 수 있어.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기술들은 이런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런 방법을 해결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검증하면 돼. 그러면 현재 있는 멀티시그의 어드밴스된 기술이 뭔지 알아야지. 네가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멀티시그를 찝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미나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미나는 멀티시그에 관련된 가장 최근 논문 2019년 이상 구글 스칼라에서 찾아서 한 5개? 다 보지 말고 그렇게 많을까요? 겁나 많은데 지금? 많아요. 멀티 시그니처라고 검색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네. 2020년부터요. 2020년부터 나온 거가 만척이야. 블록체인 키워드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 필요 없어. 블록체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멀티 시그니처 문제가 들어간 논문에 다 볼 필요 없고 서로만 봐. 그러면 되지 충분히. 10개도 볼 수 있지. 어차피 한 페이지 미만이니까. 그치? 그거를 정리 한번 해봐. 요 논문은 어떤 문제를 얘기했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었고 검증까지는 뭐 나중에 논의를 보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서 검증을 보면 되니까. 얘는 어떤 문제를 했고 어떻게 풀었고. 그거 다 웬만하면은 서론에 다 있거든.
근데 서론으로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럼 본론은 좀 들어가야지. 아, 이거? 근데 서론을 잘 썼다면 이해가 될 거고, 서론을 잘 못 썼다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안 됐을 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IEEE 거를 보고, 뭐, 아니면 스프링거, 아니면 ACM, 요 수준에서 많이 연습해. 너무 쓰레기 논문이 많아가지고. 적었어? ACM, IEEE. 네네, ACM, IT겠습니다. 그 세 개 위주로 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멀티 시그니처는 블록체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술. 훨씬 더. 그러니까, 멀티 시그니처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블럼이나 솔루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는 네가 단정 지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근거를 가져와. 내가 구글 스칼라에서 멀티 시그니처 쳤더니 검색해봐가 0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지. 그지? 네. 오케이. 다시 얘기해줄게. 네. 논문, 그러니까 서론만 볼 거니까 논문 10개를 찾는다. 네. 되도록이면 그 3개 안에 찾는다. 아니면 네가 정말 제목이 팬시한 거, 그 외의 거는. 찾는다. 그리고 서론을 보고 내용을 프로블럼, 솔루션. 프로블럼, 솔루션. 그거를 PPT 한 장씩 한 논문당.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고마워. 너로 인해서 내가 지시를 얻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